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던 시장의 시원한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또 개인들의 투매까지 나타나면서 장 막판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양시장에서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오늘 대형주들을 필두로 다른 강한 테마로까지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시장 미국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나스닥은 0.58%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 살펴봐야 되겠죠. 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국채금리가 내린 영향으로 긴축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시장은 전날 콜럼버스의 날로 휴장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정학적 위험을 하루 뒤에 반영을 했는데요.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는 반대로 내렸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온 만큼 금리 하락은 일단 주가에는 지수에는 좀 안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66%를, 2년물 국채금리는 4.97%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2년물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유가가 전날의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폭등세를 보였던 모습과 달리 유가는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닌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근원물 가격은 각각 배럴당 85달러, 87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씩 살펴보시죠. 다음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8월의 경상수지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48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좀 긍정적으로 풀이될 부분과 약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월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1월부터 8월의 누적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1년 전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악영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국제수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8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인데요. 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 100억 달러 넘게 줄면서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9월부터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입액의 증가,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의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등의 대외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뜻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는 올해 1월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자, 회복하고 있는 경상수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 회복해야 될 자리가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 수출입 동향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세 번째는 특징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 대거 웃음기를 띠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살펴볼게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 덕분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ISC 6.7% 정도, 또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미래반도체, 솔브레인 등도 상승 중인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기대감을 모았었던 반도체주들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 매출이 67조 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인 2조 1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77% 정도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1%, 영업이익은 25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저점을 기록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1분기와 2분기 6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복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고요. 이 같은 모습에 현재 삼성전자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2% 넘는 강세 보여지는 삼성전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제 LG전자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주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일장에 공시를 냈는데 도요타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오늘 이 뉴스에 따라서 3% 넘는 강세 가져가고 있는 LG화학의 소식 확인해 보시죠. LG화학 주가가 도요타에 대한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거래를 대비해서 3%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날 LG화학은 도요타 북미 생산 기술 담당 법인에 2030년까지 전기차용 양극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도요타 전기차에 LG화학의 양극재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으로 계약 금액은 2조 8,600억 원 규모고요.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인플레 방지법상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양극재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증권사 연구원은 도요타와의 계약으로 인한 양극재 납품 규모는 연간 1만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LG화학의 2025년, 2026년 양극재 추정 판매량인 20만 톤 기준 6%에 해당해 전체 생산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이번 첫 해외 계약이 향후 추가적인 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LG화학의 주가 그동안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상승 탄력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2%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2,450.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상승 종목의 개수 7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많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800포인트를 깨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813포인트 상승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의 개수 역시나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개인들의 투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 대거 매수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기관도 양시장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마별 등락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 대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강한 테마에 지금 AI 챗봇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AI 반도체 쪽이 또 강한 시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의 주도주 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반기, 상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2차 전지도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LG화학의 이 도요타 체결 소식,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제까지 상승했었던 도시가스, 정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는 테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솔트웨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5.84%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 클라우드가 국내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대거 큰 금액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흥구석유 전일장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춤하긴 하지만 15% 정도의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남성 역시 지금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8% 정도의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더스 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14% 정도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 이렌시스 로봇주 오늘도 10% 정도의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3% 넘는 강세 오늘 대형주 단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 내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0.15%, 또 이수 페타시스가 10% 정도의 강세 나타나면서 여전히 인기 테마에는 또 초전도체도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잠시 후 주도주 찾으러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수요일장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에 시원한 반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장 막판에 우리를 배신한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또 투자 조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대상 수상과 실전대회 다수 우승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명승부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증시가 좀 어려웠던 구간이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시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근데 뭐 어제도 좀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뭐 증시가 더 이상 크게 빠지기 쉽지 않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제가 오늘 바로 이 시간대에 주도주가 바뀌면서 새롭게 신약 재료 후보와 함께 제 생각으로 네. 100% 이상 오를 제 생각으로입니다. 제 생각으로 100% 이상 오를 그런 기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모처럼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압축적인 시간 동안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찬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자면 정말 연휴 앞뒤로 해서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막판에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최근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은 관망이었고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맞아요. 얘기죠. 개인들이 과도한 매도를 해서 뭐 전쟁도 났다, 뭐 했다.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주식을 사고 분위기가 나쁘면은 주식을 파는데 그게 아니라 차트적으로만 봐도 단기 반등은 무조건 나와야 될 자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반도체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12시라면은 아직은 뭐 저녁 6시 뭐 그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뭐 2차 전지는 뭐 과열이 너무 됐던 것이라서 이미 12시를 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로봇 뭐 이런 것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새롭게 탄생하는 주도주는요. 우리와 낯선 주식입니다. 네.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뭐 에코프로 같은 것들이 막 오를 때 네. 그게 우리랑 친했나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그런 종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와 메가톤급 이슈를 가진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고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저의 오픈 채팅방이죠. 네. 이미 추석 전에 이 종목이다 좀 말씀드렸는데요. 종목명은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네네네. 지수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죠.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요. 저의 차트에서는 이 지난번 요 네. 상단 부분 있잖아요. 상단 부분. 저는 이제 투자 심리를 사람들이 너무 투자의 심리를 개입하게 되면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게 돼요. 그냥 오히려 차트를 보는 게 투자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인 특히 인공지능이나 요즘 AI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AI 투자 많이 하시죠. 예, 그 AI들이 이제 펀드를 맡아서 하는 네.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그렇죠. 보세요. 이 코스피 지수의 저항대에 걸렸던 지수. 여기서 매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여기 이제 이 지지선이 있죠. 이렇게 제 차트에도. 뭐 이런 데서는 오히려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로 나오는데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이 많이 팔고 있어요. 개인이. 외국인은 이제 사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숏 커버. 네. 그 공매도를 많이 하도 쳐놔서 아. 숏 커버가 나오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개인 매도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들이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러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데의 이유가 투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판단해봐야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개인들은 원래 내리면 샀는데, 그죠? 네. 그 개인분들도 이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데 이 주식담보대출이 우리 시장에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 진짜 주담대 많이들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몇백억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요? 22조 원이에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22조, 주담대를 그쵸. 받았다라는 거죠. 22조면은 네. 웬만한 재벌들, 세계 최고의 부자들 그런 돈을 다 하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돈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용 거래가 20조입니다. 굉장하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분들 중에서 내가 거기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용 쓰지 마라.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말씀을 네. 좀 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빚내서 투자할 때가 아닌가 거꾸로 한다면은 오히려 이 물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빚내서 투자할 때지. 그 전에 빚내서 투자했던 분들이 손절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네.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신용융자를 갚지 못한다면 이게 반대 매매가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뭐 비투를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아요.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타이밍적으로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 아주 저도 이제 주식을 하기 전이었는데 70년대인가요? 80년대. 일괄 반대 매매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그때는 어릴 때였는데 네. 주식 시장이 한때 건설주가 붐을 일으키면서 건설주가 2차 전지처럼 뭐 그때 당시 80년대 네. 초반 건설수가 막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화로 매매를 하고 객장에서 맞아요.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식 좋다 하면서 몰려드니까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빚을 내서 너무 많이 사니까 네.
그다음부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서 결국은 투매가 나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일괄 반대 매매 조치를 했나 봐요. 네.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깡통이 나니까. 그렇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청산을. 어차피 이 계좌는 깡통인데 더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개인도 더 파산하고. 근데 문제는 반대 매매가 다 나오고 나서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다. 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러게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개인들 지금 팔 자리가 아니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은 있겠죠. 다음부터 이제 신용 쓰지 마시고요. 네. B2는 개인들 반대 매매 나온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뭐 외국인과 기관이나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궈내며 그 다음부터 증시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정말 과열된 증시 열풍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신용 융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시장은 이렇게 좀 순환을 겪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또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어렵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팍스 브런치 또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이런 어떤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 보내는 동안 참 어려운 시기 많이들 버티셨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전에 또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조언해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인데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또 보이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또 고르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포착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요 회사에 대한 내용은 네.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관심주로도 요거를 편입하려고 준비를 뭐 제가 시나리오를 지금 시간에 쓴 게 아니라 어제 썼기 때문에 오늘 저는 네. 오를 것이다 봤는데 5%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저는 뭐 요 시초가에 좀 편입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 시간이라도 저는 뭐 편입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제가 이제 요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기술주들,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아직 반등이지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이 더 떨어져 나갈 때까지 상당히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기술 가격적인 조정은 끝났지만 이제 기간적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수급이 저는 제약 바이오로 넘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시초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대장주 저는 한올 바이오 파마라고 제 오픈 채팅방에서 그리고 또 제가 오픈 채팅방과 함께 저희 카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도 전체 메일로 2만 분에게 전체 메일을 드렸어요. 이 주식이다. 이 주식 봐라. 제2의 한미약품이 나온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이 대웅제약 아시죠? 알죠, 알죠. 그 곰 이렇게. 곰. 네, 마스크. 우리나라에 이제 TV 보면 예전에 곰 아니면 종이었어요. 종근당. 종 치지 않으면은 아니면 이제 네.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네. 신용의 상징. 유한양인가요? 유한양. 네. 이런 기업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저는 재료가 안 먹혔어요. 왜 안 먹혔냐? 그죠?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재료가 먹히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먹힐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는요. 지난 27일부터 4개월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한올바이오 파마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이뮤노반트, 이뮤노반트의 기술을 이전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후보 물질 IMVT1402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일상에서 엄청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면역 질환제 네. 보면 이제 희귀병들, 난치병들 맞아요. 뭐 약 하나에 네. 뭐 1,000만 원 억대 하는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이제 미국의 이뮤노반트에 요가 팔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올바이오파마 요 회사가 만든 것이고요. 미국의 이뮤노반트가 하루에 97%를 상승했어요. 하루에요. 예, 하루 만에. 하루에.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의 기술을 이뮤노반트가 가져간 거네요. 근데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97% 상승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그날 점 상한가 30%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는 상한가 제한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나눠서 가야 돼. 네, 그렇죠. 천천히 가야 되네요. 미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100% 올라가는 거고요. 하루 만에.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뮤노반트가 네. 이제 신약 후보 물질 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과거 뭐 이제 신약 개발한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시장에 신라젠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너무 환상을 가지고 진짜 이게 되면은 대박이다 했는데 대박은커녕 상장 폐지될 정도로 진짜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가 미국 나스닥에서 하루에 100%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 거대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진 또 대웅제약의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국내 신약은요, 99년도입니다. 99년 최초로 신약이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나온 이후 이제 블랙버스터급 신약들이 나온 게 과거 한미사이언스, 네.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미 뭐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이 신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을 과거죠. 저도 3,000분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안 올랐어요. 안 오르고 계속 그러다가 요 당시죠.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한미 사이언스가 14,000원에서 16만 원. 10배로 올랐습니다. 신약. 네. 한마디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임상이 성공하면서 제대로 된 상승을 줬던 게 과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이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때 뭐 엄청난 상승이 맞아요. 나왔죠.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뭐 카카오가 그렇게 다시 올라갈까요? 어렵다고 좀 봅니다. 네, 네. 반등은 나오고 특히 반도체는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 만들어서 블록버스터급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제약주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 정도 뭐 작은 수익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고요. 솔직히 이제 2차 전지들도 같은 것들도 무슨 아저씨 뭐 이런 분들도 네. 지금 욕을 드시고 계시지만 사실 예전에 사라 그랬잖아요. 네, 오르기 전에 맞아요. 뭐 재작년에 사란 거예요. 근데 이제 150만 원에 에코프로 사놓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것들이 이제 저는 반등은 나오지만 다시 뭐 크게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한미사이언스 이 차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데 네. 그게 저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의 이름을 우리 주시장에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우리가 막 연휴 동안에 지금 너무나도 증시 힘들다 할 때 이 자가 면역 체계 질환 치료제로 인해서 일상을 성공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도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의 맛을 한번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게 정말 다르다, 성격이 정말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지금 들어보면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지고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지금 시점에서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 2차 전지가 반도체들이 네. 좀 고점을 치고 8월부터 조정을 받고 좀 하락하는 동안에 올랐던 것이 뭐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은 무슨 재료로 올랐죠? 뭐였죠? 자, 알테오젠. 그거와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비만 치료제 네네. 그런 기업들 뭐 비만, 100%씩 치매, 탈모 그렇죠. 이런 쪽이 강하더라고요. 그쪽이 올랐다. 네. 이 기술주들이 오르기가 쉽지 않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오른 에코피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투를 쳤는데 이제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반등이지.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카카오가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한 지가 꽤 됐고 저희 아들내미도 네. 돌반지 팔아서 산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오. 그 전에 매수를 그쵸.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저는 이 내셨군요. 카카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던 시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1,400대고 빠지면서 이 차트를 보면 카카오가 좀 무섭죠? 아드님이 굉장히 어리신가 봐요. 돌반지 팔아서 그때 카카오 매수하셨으면. 그렇죠. 그 전에는 그랬죠. 조금 이제 그래서 막둥이가 나이가 어립니다. 네네. 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꼭 쳤다. 어, 오늘이 가장 비싼 주식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 급등하면서 단기 꼭 치셨다 했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죠? 반등 오고 내려가고, 반등 오고 내려가고, 반등 오고 이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수익은 낼 수 있겠죠. 카카오로도. 전 지금 카카오 매수하면 수익 날 수 있다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제 크게 오르긴 어려운 것처럼 한 시장을 담당했던 축이었던 2차 전지들이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갔어요. 이게 쉽게 당분간 끝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량들이 다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쪽이 아닌가. 지수가 이제 좀 막히고 지수 반등은 나오지만 어쨌건 시장에 대한 대형주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뭐 개인 신용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저는 이제 새롭게 마지막으로 저는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사이클. 네네. 시장의 사이클이 제약 바이오에서 시작했고 그 코로나 시기 때 그것이 무너지고 게임주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반도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나오고 뭐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나왔죠. 뭐 한전기술 같은 뭐 것들 그리고 또 인공지능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제약주에서 뭐가 나와야 돼 사이클이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개인들도 고수익을 네. 노릴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기록한 업종, 2차 전지 같은 업종이나 섹터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투심이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기보다는 한 번에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급등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앞에서 언급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비만, 탈모,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종목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지금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잘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달러 ETF, 그다음에 네. 뭐 경기 방어주로 농심 같은 라면주 뭐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의 관점은 지금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런 쪽을
말씀드렸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제 그 지난 달부터 좀 말씀드렸죠. 네. 이게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반등 구간에 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의 인버스라는 종목인데요.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하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분들도 계시죠. 하락 상품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네. 분들이 증시가 빠지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 같은 거 인버스 이 주봉을 보시면요. 이 기술적 반등이 다 끝났어요. 인버스가. 예를 들어서 이 45도 각도로 주봉해서 이 볼린저 밴드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까지 코스닥의 하락이 끝났어요. 이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인버스가 내려간다는 거. 지금 인버스 차트군요. 예, 네. 코스닥은 올라가요. 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목과 제 차트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심리를 배제하고 말씀드리고요. 자, 심리가 좋았던 요 이제 7월하고 8월이죠. 이 인버스가 예를 들어 인버스라는 거는 이 지수와 반대로 가는 거죠. 네. 많이 과매도권이다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등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으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주식에서 어떤 쪽이 또 오를 것인가, 뭐 낙폭과대 반등을 노린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작은 돈이지만 뭐 좀 쪼그라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섹터로 가실 것인가는 뭐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기업. 네. 저는 이제 제가 과거 신라젠 오를 때 너무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 아니다. 신라젠 오. 이거 안 된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한 주도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근데 계속 올랐어요. 맞아요. 답답했죠. 속으로는 아유 살 걸.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 신라젠으로 돈 맛을 본 분들이 신라젠으로 아유.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네. 요번에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그거와 결이 다 다른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업종이나 섹터에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또 해주셨고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한올 바이오파마를 원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달러 ETF 투자하자, 경기 방어주, 농심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또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났다면 좀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또 우리 연휴 동안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뭐 경기 불황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라면주 같은 것들이 늘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농심은 그럼 계속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정리하기 좀 아쉽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양식품, 네. 농심 이런 거죠. 어제 뭐 전쟁 얘기 나면서 네. 단기로는 어제 막 뭐 맞아요. 치고 올라가서 방산주, 뭐 예. 정유주, 네. 이거 뭐 좀 가는 거 아닌가 농심 너무 싶었는데 좋은데. 농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농심은 저는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팔 자리는 아니다 보고요. 어쨌건 전쟁보다 요 K푸드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빠질 때 올라왔던 종목이죠. 근데 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증시가 오르면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증시가 오를 때는 근데 저는 떨어져도 요런 쪽이 맞다. 이제 방어주. 왜냐하면 증시가 반등은 나오지만 조만간 재발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추세를 따라면은 이제 추세를 만들어낸 것들이죠. 추세를 만들어낸 것들이 뭐 제약, 바이오주, 특히 뭐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같은 좀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좀 쳐다보기 쉽지 않았던 네. 뭐 정배열 패턴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본다면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이제 현명한 자들이 먼저 다 매수를 하는 것이겠고. 네, 늘 미리 봐야 그렇죠.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나중에 개인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으로 결국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쪽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자꾸 오르네 하면서 거기서 또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온다. 그렇죠.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그렇게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남은 거는 이제 제약주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농심 같은 종목도 괜찮은 자리이긴 하지만 추세를 확실하게 만든 제약바이오 쪽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잠깐 더 궁금한 게 그럼 이번 전쟁은 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 미국은요, 특히 나스닥이 오르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더 올라갑니다. 좀 더 저는. 아니 전쟁 나니까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미증시.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돼서 떨어진 면이 있고 차트를 봐도 저는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걸 보지 않는데 투자 심리를 보면요, 미국은 익스트림 피어였어요. 익스트림 피어는 지난주까지 공포 지수가 18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버핏 지수라는 게 있고 공포 지수라는 게 있는데 공포가 최대에 달했을 때 증시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좋다라든지 더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이제 환호할 때, 열광할 때 하락은 그때 나오죠. 열광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적극 매수해야 되는 거지 주식을 팔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수 조금 반등할 때 미국 나스닥은 거의 최근 올해도 네. 거의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어쨌건 나스닥의 상승이 좀 더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해도 하락하지 단기로는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제 이 전쟁의 이슈에 대해서는 뭐 주식시장과 크게 연관짓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제 코로나 왔을 때도 네. 아니 기회 아닌가라고만 생각했지 어. 코로나가 와서 더 많이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니 그냥 기회다. 어. 단순 무식한 거죠. 많이 떨어져서 기회다. 1400 차트를 봐도 아니 인버스가 다 왔다. 주식을 사야 된다 했는데 3,000을 간 겁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도 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시장에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투자 포인트는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 쪽도 좋다. 다만 오늘 추가된 건 제약바이오 쪽에 추세를 만들고 있으니 그 안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뭐 고령화 수혜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연결선상에서 이어지는 생각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 소개해 주시는 종목이라면 그럼 하나를 꼽자면 한올 바이오 파마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편입이 되나요? 그러면 포트에 편입됩니까? 뭐 중요하진 않고요. 포트에 네, 한올바이오파마 저는 좀 조정시마다 한 38,000원 아래라면은 좀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38,000원, 38,000? 뭐 37,000원에서 38,000원 구간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은 오늘은 좀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는 네. 날 사서 주식이 바로 수익 본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제 차트를 통해서 이 돌파 차트를 좀 본다면요. 네. 결국은 뭐 단기로는 45,000원까지 상승이 확정되어 있다. 그냥 뭐 99%의 확률로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49,000원까지. 근데 샀는데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단기로. 그렇다면은 저는 49,000원, 5,000원까지는 확실하게 가더라도 네. 좀 밀릴 때 관심을 두자 이렇게까지 네. 조언을 드리겠고요. 네. 뭐 비슷한 주식으로 뭐 HK 이노엔 HK 이노에 이것도 이제 오랜만이네요. 한미약품 네. 또 대웅제약 근데 지금 추세가 진짜 다 좋네요, 제약주들이. 예. 네. 신용의 상진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도 네. 요즘 제약주가 이게 들락날락하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가게 되면은 수급이 일로 몰립니다. 가는 주식이 더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시간이 이제 많지 않네요. 네. 자세한 설명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스캔 보시고 오셔서 지금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제약바이오 종목 이제는 지금 잡을 타이밍이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신다면 함께 이 종목들로 수익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차트들이 다 저점 기록하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리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